자, 수열이라는 파트는 숫자 있지? 숫자를 나열한다 하의 수열이야. 근데 내가 숫자를 그냥 막 나열하면 미친 거지. 그게 뭔지 알아? 낙서지. 그래서 뭔가 일정한 규칙에 맞춰서 수를 나열할 건데, 그 규칙에 따라서 일정한 숫자를 더해가면 등차 수열, 일정한 숫자를 곱해가면 등비 수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붙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숫자를 나열하는 것, 그걸 수열이라고 부른다. 그럼 예를 들어서 2, 4, 6, 8, 10. 자, 이렇게 써진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자,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라고 부르는데, 각각의 값을 항이라고 불러. 그럼 첫 번째 나오는 건 1항, 2항, 3항 되겠지? 이때 기호로 보통 알파벳 소문자를 가지고 뭐 A1, A2, A3, A4, A5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이게 수열의 항을 표시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찾았다면 그럼 이런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요 항의 일반 항이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이씩 더해가, 그래서 내가 만약에 n번째 항이라는 거를 n이라는 미지수를 가지고 표현한다면, 내가 5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요 n자리에 5를 넣으면 되고, 10번째를 구하고 싶으면 n자리에 10을 넣으면 되겠지? 자, 이렇게 n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요 수열의 식을 구하는 것, 이걸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그거를 뭐 n번째 항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가지고 표현하게 된다라는 거야. 알았지? 그럼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자, 일반항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요 일반항 구하는 건데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우선은 제껴놔. 이거는 뒤에 마저 배우고 할게. 자, 그럼 수열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수열이 등차 수열이란 거야. 일정한 숫자를 더해가는 수열. 그럼 예를 들어서 1, 4, 7, 10, 13, 16, 3씩 더해가는 수열인 거 알겠지? 그럼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가 3, 차이가 똑같지? 그래서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자, 그럼 이런 수열에 일정한 차이가 3씩 차이 하잖아? 자, 이거를 일정한 차이, 즉 공통된 차이다라고 해서 공차라고 불러. 그리고 보통 기호로는 알파벳 D를 많이 쓴다. 그래서 자, 공차가 3. 그럼 요거는 첫 번째 항 1항이 1인 수열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내가 일반항을 찾았으면 초항과 공차를 찾았으면 얘를 가지고 이제 n번째 항을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하면 두 번째 항이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두 번 더하면 세 번째 항이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세 번 더하면 네 번째 항이지. 따라서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1번만 더해주면 되는 거야. 뭐 3을 4번 더한다, 3 곱하기 4라고 써지는 거지? 라는 의미인 거야. 따라서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 플러스 n-1 d라고 공식처럼 쓰이겠지? 그래서 여기에 일반항을 구하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항 플러스 d에 d가 3이었지? n-1이 돼서 정리하면 3n 마이너스 3 더하기 1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게 일반항 an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n자리에 1을 넣으면 3 빼기 2니까 1, 2를 넣으면 6 빼기 2, 4, 3을 넣으면 9 빼기 2, 7,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가지고 특정함의 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자, 요거 an 등차 수열이라면 첫 번째 항 플러스 n-1의 공차라고 해서 이거를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라고 부른다. 딱히 뭐 공식이라고 할 건 없지? 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간단하죠? 자, 넘겨볼까? 그럼 2번 봐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등차 수열 an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1번 첫 번째 항이 1이야. 그럼 A1이 1이다 그 말이지.
사항이 마이너스 5야. 사항이 마이너스 5야. 근데 일반항을 구하려면 a1 플러스 n-1 d가 되기 때문에 공차를 알아야 돼. 그래서 자, 얘를 가지고 얘를 이렇게 바꿔줘봐. 네 번째 항이야. 그럼 첫 번째 항 플러스 n-1 공차야 라고 쓸 수 있겠지? 근데 방금 전에 a1이 1이라고 했거든. 1 넘기면 마이너스 6이 3d가 돼서 d가 마이너스 2구나 라고 알겠지? 그러면 일반항 A에는 첫 번째 항 플러스 n-1에 공차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2n에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3이야 라고 나오겠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두 번째 봐봐. 5항은 16, 8항은 25가 되도록 하는 일반항 구하라고 했지? 자, 그럼 마찬가지야. 5항 첫 번째 항 플러스 a1의 원 생략하기 귀찮으니까 a1 플러스 4d가 결국 16이라는 거. 8항이라는 얘기는 a 플러스 7d가 25다 그 말이겠지. 그럼 연립하면 a하고 d하고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일반항 세우면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a1 플러스 n-1 d가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걸 이용해서 특정 항을 표현할 수가 있겠지. 감 잡히나?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럼 3번. 자, 등차 수열 AN에서 7항이 10, 11항이 4, 1대. 그럼 얘를 가지고 7항 A1 더하기 6D가 10이라는 거고 11항 A1 더하기 10D가 4라는 거지. 연립하면 A하고 D하고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구해보면은 빼면 마이너스 6D 마이너스 4D가 6이 되기 때문에 D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구나 라는 거 찾고 다시 D 자리에 얘를 넣어주면 초항의 값이 얼마야? 19라는 걸 찾을 수 있겠다. 그럼 얘를 가지고 일반항이 첫 번째 항 플러스 n-1에 공차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거 알고 그럼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건 몇 번장이냐? 0보다 작아지는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지? 왜 n이 작을수록 더 빨리 나오는 항인 거니까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 그 말이겠지. 그럼 이걸 이제 계산해보면 자, 우선 19 넘겨야 되는데 그냥 이걸 전개하면 마이너스 2분의 3n에 플러스 2분의 3이거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넘기면 플러스 2분의 3n은 크다. 19, 2분의 38, 41이 되겠지? 2를 이렇게 곱해주면 n은 크다. 3분의 41이 되겠지? 그럼 얘가 3일은 3, 10이니까 3, 3은 9. 뭐가 나오겠다. 그럼 n이 13.뭐보단 큰 거지? 그럼 n은 최소한 14가 나오겠지. 정답은 14항이라고 나오는 거야.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서 대입하면 되는 거야. 자, 어렵지 않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항이라는 게, 자, 봐봐. 1, 3, 5, 7, 9라고 썼는데, 자, 내가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본다면은 2, 3, 4, 5가 되겠지. 그런데 나는 얘를 첫 번째로 보고 싶어. 그러면은 이게 2항, 3항, 4항이 되겠지? 즉, 항이라는 개념은 누구를 첫 번째 항이라고 보냐에 따라서 항의 순서는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첫 번째 항이 기준점 중요하겠지? 자, 그러면은 밑에 문제 볼까? 자, 두 수 마이너스 6과 30 사이에 마이너스 6과 30 사이에 자, 뭔가 50개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그럼 여기다 뭐 그냥 편의상 x1, x2에서 x에 50까지가 써지겠다 그 말이지? 그럼 전체는 몇 개인 거야? 52개가 되겠지. 자, 그렇게 썼더니 얘가 전체적으로 등차 수열이 되었대. 그럼 공차가 얼마겠느냐라고 했다. 자, 그럼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봐봐. 그럼 얘는 당연히 52번째 항이 되는 거야.
요 안에 50개를 집어넣으니까는 이게 첫 번째 항일 때 얘가 50번째 항이 되는 거고, 자, 나는 얘를 마이너스 6을 첫 번째라고 본다면 32, 52번째 항이 되겠지. 그럼 30이라는 거를, 자, 30이라는 거를 첫 번째 항 플러스 52 마이너스 1에 공차야 라고 쓸 수가 있겠네. 그럼 넘기면 36은 51D가 돼서, 자, 공차는 51분의 36 약분하면 17분의 12야라는 좀 지저분한 숫자이긴 하지만 나오겠지. 자, 이렇게 누구를 첫 번째 항이냐고 보냐에 따라서 항의 순서가 바뀔 뿐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항이란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라는 것. 그래서 누구를 초항이라고 보는지만 잘 파악하면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항과 항 사이에 특정 숫자들을 끼워 넣어서 전체가 등차가 되도록 만드는 구조 유형도 있는 거야. 자, 밑에 것 잘 풀면서 연습해보고, 자, 이번에는, 자,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것까지는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등차 수열이 갖는 특징을 한번 알아봤더니, 자, 예를 들어서 2, 5, 8 등차 수열이지. 1, 4, 7 등차 수열이지. 2, 6, 10 등차 수열이지. 자, 이런 식으로 연속하는 3개의 등차 수열을 써놓고 봤더니 어차피 차이가 똑같거든. 근데 가운데를 2배 하면 이게 양옆의 합과 같아지겠지. 가운데를 2배 해주면 양옆의 합과 같아. 가운데를 2배 해주면 양옆의 합과 같아. 이게 등차수의 특징이야. 왜? 일정한 숫자를 더하기 때문에 어차피 항과 항의 차이가 똑같거든. 그럼 결국 가운데를 2배 한 게 양옆의 합과 같다는 게 등차수열의 특징이라고 한다. 자, 얘를 가지고 그래서 A, B, C가 연속하는 등차수열이라면, 자, 이 B를 A, B, C가 등차수열이 될 때 가운데 있는 항이 되겠지? 얘를 등차중항이라고 불러.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에 가운데 항 그 뜻이야. 그럼 얘 A, B, C라고 할 때 말은 이렇게, 자, B는 A와 C의 등차 중항일 때 라고 말을 한다. 그럼 A, B, C가 등차를 이루는구나 그 뜻이야. 그럼 성질은 가운데 있는 거를 2배 하면 양 옆의 합과 같아지겠구나 이 뜻이야. 자,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이 갖는 특징, 등차 중항이라고 불러준다. 자, 넘겨볼까요? 5번 보자. 자, 4개의 숫자 28, 그 다음 A, B, 13이 이 순서대로 등차를 이룰 때 A와 B를 구하시오 라고 했지. 그럼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앞에 했던, 얘를 첫 번째 본다면 둘, 셋, 네 번째니까 첫 번째 항 플러스 n-1 공차가 13이다 그 말이야. 그럼 3D는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니까 D가 마이너스 5란 뜻인 거고, 그러면 여기 28에서 빼기 5를 하면 23 빼기 5를 하면 18 빼기 5 하면 13이라고 해서 A, B를 그냥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야. 자, 28AB 연속하는 등차 수열이지? 그러므로 가운데 있는 거를 2배 하면 28 더하기 B가 된다. AB 13도 등차 수열이지? 그럼 B를 2배 한 게 A 더하기 13이 된다. 연립해서 AB를 구할 수 있다는 발상이지. 자, 이렇게 하면 등차 중항 그 성질을 이용해서 AB의 값을 구한 거야. 알았죠? 자, 이렇게 연속하는 세수가 등차 수열이면 등차 중항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것 기억해 두세요. 자, 6번은 뭐 간단한 거니까 확인해 볼게. 자, 우선 미지수 설정 방법이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세수가 등차가 되도록 미지수를 설정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냥 A 더하기 D, A 더하기 2D라고 둔다면 연속하는 세수가 등차가 되는 미지수 설정된 거지? 그럼 이 자체를 하나의 값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가운데를 A라고 놓고 여기는 D를 더하고 여기는 D를 뺀다라고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연속하는 세수가 등차가 되도록
미지수를 설정할 수도 있어. 자, 그런데 어떻게 하든 상관없지만 우리는 이 방법을 훨씬 선호한다. 왜? 더해버리면 D가 지워지겠지? 그래서 계산이 좀 편하거든. 자, 그럼 봐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있대. 근데 A 이렇게 먼저 써둔다는 거지. 근데 세 수의 합이 15야? 세 개를 더하면 D가 사라지면서 3A가 15니까 A는 5가 되겠지? 그럼 5-D, 5 플러스 D라고 나오게 되는구나 그 말이야. 그 다음 제곱의 합이 83. 제곱의 합 그러면 5-D를 제곱하고 5를 제곱하고 5 플러스 D를 제곱하면 그게 83이다 그 말이겠지? 계산하면 끝. 간단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연속하는 세수가 등차가 되도록 미지수를 세울 때는 이렇게 대칭형이 되게끔 세우면 조금 더 편하다라는 거야. 됐니?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봐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의 표현이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세 수가 등차면 A 빼기 D, A 플러스 D라고 두면 편해. 그럼 5개면 A 빼기 ED, A 빼기 D, A 플러스 D, A 플러스 ED 이런 식으로 두면은 대칭형이 돼서 더하면 D가 사라지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논다. 근데 만약에 4개가 등차 수열이 된다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싶으면 A 빼기 3D, A 빼기 D, A 더하기 D, A 더하기 3D라고 해서 공차 자체를 ED라는 값을 공차라고 보고 세울 수도 있어. 근데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라고 두고 계산해도 상관은 없다. 원리는 똑같으니까. 됐니? 자, 그래서 연속하는 수가 등차가 되도록 미지수 설정하는 방법 기억해 놓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기본 등차 수열이야. 쉽지? 그렇지.